네, 3박 5일의 방미 일정을 소화 중인 이재명 대통령이 월가에서 한국경제 설명회 투자 서밋 행사를 진행한 뒤 귀국할 예정입니다. 이번 미국 방문 기간 이 대통령은 유엔 총회 연단에서 엔드 이니셔티브 구상을 제안했고 미국 재무부 장관을 만나서 교착 상태에 빠진 관세 협상에 대해서 논의하기도 했습니다. 자세한 내용 박원곤 이화여대 교수와 함께 다뤄보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네, 자 말씀을 드린 것처럼 이재명 대통령이 방미 마지막 일정으로 뉴욕 월가의 주요 금융권 인사들을 만나서 한국경제 설명회 투자 서밋을 열 예정입니다. 이렇게 방미 일정을 경제 행보로 마무리하는 이런 좀 의미도 있을 것 같은데요. 이 일정 좀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뭐 당연히 필요한 거죠. 네. 역대 대통령들이 어쨌든 경제 외교 또 혹은 자본시장 외교로 늘 거기에다 방점을 두었으니까 이재명 네네. 대통령도 그간의 일정을 보면은 사실은 경제 행보를 그렇게 본격적으로 하지는 못했던 것이고요. 워낙 예, 예. 여러 가지 것들이 많이 걸려 있었고 그렇죠. 마지막은 유성락 그 안보실장 표현대로 한국 경제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는 그런 행사로 마무리를 하겠다라는 것이고요. 그것을 통해서 실질적으로 경제 유인도 하고 투자 관계를 구축하려고 하는 이제 그런 모습을 보인다. 근데 물론 이렇게 한다고 투자가 바로 들어오는 것은 아니고 예, 예. 사실상 더 중요한 것은 실질적으로 일종의 제도 변화 혹은 규제 환경이라든지 정부의 신뢰성 이제 그런 것들이 중요하죠. 그렇지만 마무리는 어쨌든 이른바 세일즈 외교로 한다라는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예. 경제와 관련해서는 사실 관세 협상 이야기를 안 해볼 수가 없을 텐데 사실 이재명 대통령이 이번에는 트럼프 대통령을 만나지 않았잖아요. 그러면 에이펙을 계기로 트럼프 대통령과 어떤 관세 협상과 관련해서 담판을 벌일 가능성도 있겠습니까? 이 부분을 좀 어떻게 보세요? 그 위성락 실장이 그 특파원들 모아놓고 얘기를 했는데 말을 좀 애매하겠죠. 왜냐하면은 에이펙 전에도 될 것 같고 에이펙에서도 뭔가 기회가 될 거다. 근데 그만큼 협상이 어렵다라는 것은 분명해 보이고요. 네네. 저는 좀 조심스럽습니다만 오늘 베센트 재무장관을 만나서 예, 맞습니다. 이 대통령이 얘기를 했는데 어느 정도까지 될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에이펙까지 조금 미룰 가능성이 더 크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예측을 하는데요.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일단 이건 결국 트럼프 대통령과 뭐 결판을 내야 되는 그런 상황인 거죠. 네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 이재명 대통령의 만남이 에이펙에서는 이루어질 테니까 그 가능성이 있고 또 쟁점이 워낙 복잡하고 이것이 어느 한쪽이 양보하기 힘든 그런 상황들이기 때문에 그것이 과연 말씀드린 그 정상 간의談判 외에 이것이 풀릴 것인가라는 그런 문제도 있고요. 양측 모두 어느 쪽을 택하기에는 이 정책적인 위험 부담이 너무 큽니다. 네. 미국도 만약 한국의 입장을 들어주면 자신들이 뭐 일본과는 또 형평성의 문제가 있고 우리는 이거 자체를 받아들이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인 것은 분명하고요. 네네. 그래서 아마도 정상회의를 열 수 있는 에이펙까지 조금 미뤄지지 않을까 하는 게 기본적인 판단이긴 합니다. 네, 그럼 지금 말씀해주신 대로 베선트 미 재무장관을 만났잖아요. 이 부분은 그럼에도 좀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부분입니까? 뭐 제일 중요한 거 하나만 딱 꼽자면은 뭐 네. 이 대통령이 얘기했다는 것처럼 무제한 통화 스와프가 필요한 거죠. 예, 한미 간 통화 스와프 체결. 그렇습니다. 이게 3,500억 달러를 사실상 미국이 표현이 그렇습니다만 포켓 머니, 주머니 돈처럼 가서 쓰겠다. 우리 보고 이것을 실질적으로 현금 직접 투자를 하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거는 이미 언론에 많이 나왔습니다만 우리 외환 보유고의 84%에 달하는 예, 그렇죠. 그런 액수이기 때문에 네네. 혹시라도 이렇게 된다면 우리는 외환 위기를 겪을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럴 것을 타파하기 위해서는 무제한 통화 스와프가 필요하다. 근데 이 대통령이 그런 얘기를 베센트 장관한테 했다라고 방금 보도에도 나왔습니다만 그렇다면은 이게 조금 전향적으로 3,500억 불에 대해서 미국이 원하는 수준으로 조금 더 한 발 다가간 거 아닌가? 그러니까 일종의 조건을 내세운 거는 맞거든요. 네네. 그래서 만약에 미국이 무제한 통화 스와프를 받아준다면 아마도 그럴 가능성이 이전보다는 조금 더 높아진 거 아닌가? 그 정도까지는 뭐 추정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 관세 협상과 관련해서 한 가지만 더 질문을 드려보면 에이펙 이후에도 그러니까 이 관세 협상이 올해를 넘길 가능성도 있겠습니까? 근데 이게 여러 가지 관세 협상도 물론 있습니다만 네. 다른 또 의제들이 많이 걸려 있죠. 특히 우리는 아직까지 한미 동맹 관련돼서 방위비 분담 그런 것들에 대한 의제는 건드려지질 않았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거 어쩔 수 없이 미국이 우리보다 훨씬 더 위에 서서 자신들의 경제와 안보 두 카드를 휘두르고 있는 거기 때문에 이거 우리가 불리한 상황에 있는 것은 맞다라는 것은 확실하고요. 또 올해를 넘기게 되면 그만큼 우리한테도 손해가 시간이 과연 우리 편인가 하는 부분에 대한 고민도 있죠. 왜냐하면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여전히 25%의 관세를 부과받고 있으니까 그렇다면 뭐 다른 일본이나 유럽 국가들의 그런 차와는 경쟁력이 떨어지면 우리가 점점 이것은
그만큼 팔 수 있는 차의 숫자가 줄어드는 예. 그런 의미가 있고 미국 측에서는 사실상은 우리가 투자로 플러스를 주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급할 건 또 없거든요. 그러니까 시간이 어느 편이냐 그 미국이 조금 더 그것을 또 활용하는 면도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이재명 대통령의 이번 방미 일정 중에서 가장 또 주목을 받았던 부분 중에 하나가 바로 유엔 총회 기조연설이었는데 여기에서 엔드 이니셔티브 구상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미성락 안보실장이 이 엔드 그러니까 교류, 관계 정상화, 비핵화, END 이 부분인데 이 세 요소는 각각 하나의 과정이다. 이게 어떤 우선순위가 있거나 선후 관계가 있는 건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이 엔드 이니셔티브 구상 좀 어떻게 들으셨어요? 그럼에도 조금 전에 연합뉴스에서도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네네.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계속 발언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예. 또 통일부 장관 발언이 오늘도 했습니다만 남북은 사실상의 두 국가 이미 두 국가 국제법적으로 두 국가다 이런 얘기를 계속 하고 있으니까 네네. 이 엔드 구상이랑 같이 얘기되면서 이 오해가 계속 발생하고 있다. 예, 그러니까 예. 방금 말씀하신 END 중에 N이라는 것이 이것이 정상화, 관계 정상화잖아요. 네. 우리말로 한국말로 하면 별로 이상한 것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현재 남북 관계가 굉장히 정상이 아닌 비정상이기 때문에 그걸 정상화한다라는 그런 의미로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 문제는 영어 표현이 normalization이라는 예, 맞습니다. 표현이거든요. 그 의미는 외교상에서 공식적으로 쓰이는 표현이고 국가와 국가 간의 그 수교가 맺어지지 않은 국가가 수교를 맺을 때 하는 얘기입니다. 그 의미는 상대편을 주권 독립 국가로 인정한다라는 얘기고 이것은 정동영 장관의 그 발언과 같이 통하는 바가 있거든요. 근데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위성락 실장은 그렇지 않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이것은 어떻게 보면 정부 내에서 서로 다른 메시지가 나오고 있다. 그러니까 우선적으로 이렇게 혼란을 주는 것은 저는 적절치 않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또 중요한 것은 상대편인 북한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느냐. 북한은 전혀 여기에 대해서 우리한테 뭐 그런 것을 수용할 생각이 없다라고 또 김정은 위원장이 얼마 전에 최고인민회에서 명확히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혼란을 좀 정리하기 위해서는 1차적으로 한국 현재 이재명 정부가 대북 정책, 통일 정책, 비핵화 정책을 좀 공식화할 필요가 있고요. 사실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안타깝게도 우리가 그 북한과의 상대를 지금 할 수 있는 입장이 못 됩니다. 북한이 우리를 철저히 배제하고 있으니까. 예, 그렇죠. 그렇다면 앞으로 뭔가 기회가 생기는 것은 결국 미국과 북한 사이의 대화가 된다면 그 안에서 한국이 미국과 철저한 공조를 통해서 방금 말씀 나눴던 그런 우리의 입장들을 공식화된 입장들을 미국한테 같이 얘기를 하는 이제 그런 작업들이 필요한데 안타깝게도 현재 정부에서 그런 모습들은 보이지 않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번 유엔 총회에 북한이 고위급 인사를 파견하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주목을 받았는데 보니까 이제 연설 일정에 맞춰서 미국을 방문하는 것으로 지금 전망이 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이것도 좀 이유가 있겠습니까? 미리 나타나지 않은 것도 저는 그것도 하나의 정치적인 메시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 아까 말씀드린 김정은이 최고인민회의에서 아주 명확한 입장을 밝혔죠. 큰 틀에서 자기는 그 미국 대통령 트럼프와의 관계가 나쁘지 않다라는 얘기를 분명히 했지 뭐 않습니까? 좋은 추억이 있다.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것은 사실은 만날 의지가 있다는데 다만 이전에 말했던 비핵화 협상 같은 것은 하지 않고 사실상 북한을 핵 보유국으로 인정한 형태에서 핵 군축 협상을 하자는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저는 미국과 북한이 이미 협상이 시작됐다고 생각합니다. 물 밑에서는 협상이 그렇죠. 시작돼. 협상이라는 것이 반드시 뭐 이런 협상장에 앉아서 하는 것만 협상인 것은 아니고 나름대로 장 외에서 자신들의 입장을 밝히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은 김정은 위원장한테 분명히 세 가지를 늘 얘기하는데요. 자기는 김정은 위원장과 관계가 좋고 그리고 자기가 대통령이 된 걸 반길 거고 자기는 만날 거다라는 얘기를 하는데 김정은의 입장에서는 그렇지 않다라고 이번에 얘기를 한 거거든요. 만날 가능성은 있지만 조건을 달고 있다. 그렇다면 이것은 미국과 북한이 일종의 주도권 다툼 또 어떻게 보면 의제를 누가 선점하느냐 그런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마지막은 김정은 위원장이 결국은 공을 저쪽 미국한테 넘긴 것이고 그렇다면 트럼프 대통령이 거기에 대한 나름대로 이제는 공식화된 입장을 얘기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번 뉴욕 연설에서도 북한 문제는 빠진 거고요. 또 방금 처음에 질문하신 것처럼 저희 북한의 고위관리 김성경이라는 뭐 얘기가 들리고 있는데 부상이 올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이는데 일찍 오면 이제 거기에 대해서 계속 또 뭐 문제 제기를 한다든지 입장을 물어본다든지 하는데 그런 것이 원치 않을 수 있죠. 이미 입장은 저쪽 밝힌 거니까 더군다나 북한의 체제의 특성상 가장 높은
북한의 수령이 밝힌 거기 때문에 네. 그래서 좀 늦게 오는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네, 지금 이제 김선경 외무성 부상이 이제 연설을 할 것으로 지금 알려지고 있잖아요. 네. 그러면 그 유엔 총회 일반 통회에서 직접 연설을 할 때 이게 지금 7년 만에, 그러니까 유엔 주재 북한 대사가 아니라 이렇게 고위급 인사가 연설을 하는 건 7년 만이라고 하더라고요. 어떤 내용이 좀 담길까요? 그렇긴 하지만 거기에 김성 유엔 주재 북한 대사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거의 같은 얘기를 하는데요. 이번에도 뭐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큰 틀에서 자신들의 핵 무장과 핵 보유가 정당하다라는 얘기, 늘 그 얘기부터 시작을 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미국이 북한한테 대하고 있는 적대 정책이 매우 잘못됐다. 거기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를 내고 있고 예. 세 번째는 제재에 관한 문제도 많이 얘기합니다. 이것은 제재 같은 경우에는 북한의 주권을 간섭하고 주권을 훼손하는 행위다. 이제 그런 얘기를 하고 있고 나름대로 이번에 그나마 이전보다는 고위급을 보인다는 것은 국제 무대에서 나름 북한의 그런 위상을 좀 보여주겠다. 얼마 전에 우리가 9월 3일 날 중국의 전승절에서 나타난 모습을 보였지 않습니까? 거기에 푸틴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을 가운데 두고 세 국가가 가장 앞에 나선 모습. 이제 그런 것의 연장선상에서 일종의 핵 보유국으로서의 위상을 보여주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연출하려고 할 가능성이 있죠. 예. 지금 보면 김정은 위원장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어떤 공을 던진 모습이잖아요. 근데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의 유엔 연설에서 북한에 대한 언급도 없었고 아직은 그 공을 던진 거를 아직까지 다시 또 이제 뭐 돌려준다라든가 어떤 언급이 없어서요. 이 부분도 좀 의도가 있겠습니까? 있다라고 보입니다. 왜냐하면 아직까지도 미국도 대북 정책의 공식 입장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네. 물론 한반도가 아닌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라는 것은 문서를 통해서 또 그 고위 당국자의 입을 통해서 나왔는데 그렇죠. 트럼프 대통령은 한마디도 한 적이 네네. 없고요. 어쨌든 미국도 새로운 정부가 등장하면 거기에 따라서 대북 정책이 검토가 되고 뭔가 이름이 붙은 대북 정책이 나오거든요. 아직 그 과정이 아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굉장히 자세하게 또 입장을 밝히걸 김정은이 직접 보낸 그런 메시지이기 때문에 네. 이제는 조금 더 공식적인 미국의 입장이 나올 필요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그간 해왔던 것처럼 이게 지나가는 식으로 그렇게 얘기하기는 적절치 않다라는 판단을 미국 내부에서도 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최선희 외무상의 방중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사실 이 중국 전승절 열병식 행사에 김정은 위원장과 이 최선희 외무상도 그 일정에 동행을 했기 때문에 지금 한 3주 만인가요? 지금 다시 중국을 방문하거든요. 이거 어떤 이유일까요? 글쎄 뭐 한 두 가지 정도로 예상이 되는데요. 네. 뭐 첫 번째는 일단 9월 3일 날 그 방중을 해서 나름대로 그간의 북한과 중국 사이의 관계가 그리 좋지 않았는데 이제는 예. 관계 정상화를 선포했다라고 판단이 되거든요. 그렇다면 그 정상화된 관계에 대한 후속 조치 어떻게 할 것이냐, 어떻게 좀 더 이제 밀접한 관계를 가져갈 수 있느냐. 더군다나 최선희 같은 경우에는 카운터파트인 왕이 외교부장을 아직도 1대1 단독으로 만난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만나서 뭔가 얘기를 좀 더 깊이 있는 얘기를 할 가능성이 있고 이제 그것이 관계 정상화 측면이고 네. 또 하나는 이미 좀 얘기가 되는데 시진핑 주석의 방북 가능성을 얘기하는 거죠. 예, 예. 에이펙에는 뭐 오는 것은 거의 확실하지 예, 않습니까? 그렇죠. 트럼프 대통령이 온다고 했으니까. 그러니까 중국의 입장에서는 한국을 먼저 올지 북한을 먼저 올지 거기에 대한 고민들이 있다라는 거죠. 어쨌든 9월 3일 날 김정은이 그 중국의 전승절에 왔기 때문에 이제는 거기에 대한 답방 형태가 필요한데 네. 아마 그런 것들을 북한의 입장에서는 당연히 요구할 가능성이 크고 근데 시진핑 주석이 여러 가지 아마 고민이 있을 겁니다. 시간상의 문제도 있고 또 한국과의 관계도 있고 미국과의 관계도 있고 그리고 10월 10일이라는 것이 북한은 80주년 이것이 그들이 말한 당 창건일 매우 중요한 네. 행사이긴 하거든요. 하는 쌍십절이라고도 것 불리죠. 같더라고요. 근데 그때 오기에는 사실은 시간상 또 의전을 준비하는 그 시간이 그렇게 많지는 않기 때문에 뭐 가능성을 좀 두고는 봐야 되지 않을까 싶긴 합니다. 예, 그럼 교수님 입장에서는 이 쌍십절에 시진핑 주석이 방북을 할 가능성은 조금 낮다라고 보세요? 글쎄 그거를 제가 좀 예측하기가 쉽지 않은 게 네네. 왜냐하면은 저쪽도 전승일 80주년에 열병식이 있는 것에 김정은이 갔지 않습니까? 이번에 10월 11일 날 이 당창건일이라는 거기에 또 열병식이 대규모로 열릴 텐데 그렇다면 당연히 시진핑 주석이 오게 되는 것이 네. 모양새로는 맞죠. 근데 이제 국가의 여러 가지 특성상 과연 그렇게 할 수 있을 건지 그렇게 되면 10월 말에 에이펙에 오니까 뭐 한 달 사이에 남과 북을 동시에 방문하는 그러니까요. 그런 그 전무후무한 상황이 발생하는 거기 때문에 네네. 글쎄 뭐 여러 가지로 올 가능성 안 올 가능성 저는 한 반반 정도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러면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문을 드려보면 이제 그 시진핑 주석 이야기가 나왔으니까요. 시진핑 주석과 트럼프 대통령 과연 이제 에이펙에서 어떤 이제 만남의 모습을 연출할 것인가 또 어떤 이야기들을 할 것인가가 관심사인데 어떻게 좀 전망을 하세요? 매우 중요한 만남이 되겠죠. 네. 왜냐하면 트럼프 2기 들어서 계속 중국을 사실상 미국이 제대로 관세 전쟁을 시작을 한 이유는 중국 때문인데 네. 잘 안 되고 있고요. 그리고 오히려 동맹국 우호국한테 그렇게 관세를 부과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떻게든지 트럼프 입장에서는 이번에 회동을 통해서 자기가 정치적으로의 승리, 어떻게 보면 중국을 좀 굴복시키고 중국한테 양보를 받아냈다라는 그런 모습을 보이기 위해서 연출할 것이고요. 예. 정확하게 반대 모습을 또 시진핑 주석은 원하고 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종의 올해 들어서 가장 큰 이런 국제사회의 이벤트가 될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외교 이슈들 박원곤 이화여대 교수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교수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